안녕하세요. WTV 원주 시정방송입니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에너지의 날은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를 나누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원주시도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은영 기자입니다. 매년 8월 22일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 제15회 에너지의 날 행사가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오늘 시민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조리기로 땅콩을 볶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 선풍기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에너지도 만들어 봅니다. 생각보다 힘든데 선풍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한 시민들은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소등 릴레이를 위해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에너지의 날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청사초롱에 불을 밝히고 9시를 기다립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란 에너지의 날 주제답게 작은 별 노래가 어두운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밤 9시. 집안 조명을 꺼달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아파트 단지 곳곳이 소등 릴레이에 참여합니다. 주민들은 청사초롱을 들고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진에 나섭니다. 뭔가 축제하듯이 이렇게 등 들고서 밤길 다니니까 멋졌어요. 동네 주민들하고 또 같이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하고 하니까 더 기분도 좋고 아이들도 더 신나하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전국적인 5분 소등 릴레이로 절감한 전기 에너지는 51만 킬로와트.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소등 행사와 같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은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WTV 고은영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를 돕는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22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원주시 단구동 근린공원 인근에 새롭게 지어진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22일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단구동과 반곡관설동 등 남원주 일대 주민의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구로 원주 시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상담실과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동교육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에서 주도하는, 그러니까 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하거나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었다고 하면 이 시설은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계획하고 요구하고 그들이 참여해서 다시 피드백,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계획을 짜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특히 1층에 자리한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어린이에게 운동과 영양, 절주와 금연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흥미로운 체험과 게임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벌써 원주 지역의 많은 어린이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또한 고혈압, 성인병 등의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다목적 교육실과 주민이 원하는 그룹별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운동교육실, 저염식 요리교실 등을 시연하고 학습하는 영양교육실 역시 원주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외곽에 살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그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가기가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가깝게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주민들도 저희는 여기 가까운 데 살거든요.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약 11억 5천만 원 등 총 23억 원을 들여 센터 건립을 추진, 지난해 12월 준공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거북목 증후군 운동법 교육과 몸펴기 생활운동,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희망 드림 버스를 통해 꿈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이 지난 22일 있었습니다. 기업과 청년들의 멋진 만남을 만들어준 청년 희망 드림 버스 이야기를 강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원주시청 주차장에서 버스 한 대가 출발을 준비합니다. 이 버스의 이름은 찾아가는 청년 희망 드림 버스. 원주시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기업체 탐방, 현장 면접과 취업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경험을 쌓아서 다른 데도 잘 되도록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구직자들이 찾은 곳은 원주시 호저면에 위치한 화장품 식품 원료 회사. 참가자들은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취업 후 일하게 될 공간까지 둘러봅니다. 면접을 가게 되면은 회사 정보는 인터넷으로밖에 거의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회사 정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구직자 입장에서도 회사를 직접 방문하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지 알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 정보를 얻은 후 구직 희망을 원하는 참가자들의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다 보니 구직자들은 진지한 자세로 면접에 임하고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제가 경영정보 전공을 하는데 R&D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회사가 R&D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은 회사라고 수업 시간. 지역 내 우수업체와 청년 구인 수요를 매칭하기 위해 시작한 희망 드림버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후 5개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15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희망 드림버스가 달려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청년들한테 중소기업이지만 저희 관내에 우수하고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눈으로 갔다가 구직자들이 보고 본인들이 몸소 느끼고, 그래서 어떤 이제 취업에 대한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되는가 동시에 구직자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원주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우수 인력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WTV 강민지입니다.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여 원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는 지역 작가 초대전이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의 대표 지역 작가 함께 만나보시죠. 소나무의 결이 고스란히 담겨 더욱 그윽한 멋을 자랑하는 오칠 도마. 오칠 도마를 스케치북 삼아 전통 오칠공예의 칠화 안료가 묻은 붓으로 길을 내니 붓 끝에서부터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납니다. 그 도마를 보면 나뭇결이 너무 예쁜 나뭇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도마로 팔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 그 나무 안에 있는 그림들을 꺼내서 그려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창고안 쪽에 차곡차곡 쌓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뤄뒀던 그림들을 나무의 정령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나무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숟가락 얹어간 거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유머와 색감으로 표현해내는 원주 지역 출신의 정순교 한지 옷그림 공예가. 정순교 작가는 오늘도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창작 활동에 매진합니다. 어떤 전통적인 570의 품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공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작품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도 만만치 않고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소시민들에게 접근하기에는 감히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자기가 소장하고 가까이 두고 볼 수 없는. 그렇지만 이제 오칠도마의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원주 역사박물관은 정순교 작가와 같이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지역 작가 전시회에는 가장 먼저 원주 지역 출신의 정순교 작가가 초대되어 소행성 오칠 도마볶음 전시라는 이름으로 오칠 도마 창작 작품 약 4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대부분의 작품은 도마의 나뭇결 안에 숨겨진 자연을 찾아내어 재해석한 작품들로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물 전시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전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시 같은 거를 또 그 다양한 주제거리로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지역의 작가들이 전시 공간이 부족한데 그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 제공을 해줘가지고 지역 작가들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련했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은 앞으로도 원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는 지역 작가를 매해 꾸준히 초대하여 무료 작품 전시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사업 공모를 위한 문화도시 조성 계획안 보고가 지난 20일 원주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온 원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향후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세부 계획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거리 퍼레이드형 축제 2018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다음 달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올해도 10여 개국 230여 팀이 축제에 참여해 길, 사람, 소통이란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체험 행사와 프리마켓 등이 운영되며 다이내믹 프린지 페스티벌과 프리댄싱 페스타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예술가 무대도 함께 마련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일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단구동 양우 내안의 카운티 1, 2차 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를 참여하게 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1, 2차 아파트 각각 31%로 1차 아파트 공사의 총 공사비 851억여 원 중 약 262억여 원을, 2차 아파트 공사의 총 공사비 567억여 원 중 약 174억여 원을 각각 지역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운기, 관리기, 이양기 등의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한도 10만 원까지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무료로 10만 원 이상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유상 수리하고 있으며 관리기, 이양기, 콤바인 등 300여 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지역 농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5일 지정면을 시작으로 귀래면과 흥업면, 신림면 등을 돌며 진행됩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하반기 다문화 일일 체험을 운영합니다. 다문화 일일 체험은 6세부터 9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인사말을 배워보며 전통 놀이와 의상을 체험하는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올해 14회간 운영한 상반기 다문화 일일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는 모두 305명이었습니다. 매년 9월 1일은 원주 시민의 날입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원주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8월 31일 저녁 6시 30분부터 따뚜 공연장 특설 무대에서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35만 원주 시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WTV 원주 시정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